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할 때 평균은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것처럼 그냥 전체를 더하고 사례수로 나누면은 평균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분산과 이제 표준 편차를 이제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이제 제가 잠깐 몇 친구들 이제 봤는데 구할 때 n으로 구한 친구들이 있고 n-1로 구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계산한 친구들은 n, 즉 뭐 30명이면 30명을 다 쓴 친구들도 있고, 컴퓨터 같은 경우는 30명일 경우 30명이 아니고 n-1 해가지고 29명으로 해가지고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즉 뭐냐면 그 표준 편차를 구할 때는 n이 아니고 n-1이에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왜 n-1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표본에서 얻은 그 표본 통계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균과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전체 모집단과 전체 모집단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잘 반영을 한다면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우리는 표본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전체 모집단이 그럴 것이다 라고 추론하고 그 정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살펴볼 건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왜 n 대신에 n-을 써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지만 더 궁극적인 질문은 과연 표본에서 얻은 정보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모집단을 잘 대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그 알파벳의 그 2는 기대값이고요. 이 가로 안에다 뭔가를 집어넣으면 기대값을 쓰라는 거예요. 즉 이건 뭐냐면 우리가 표본에서 얻은 그 평균의 기대값은 전체 뮤다라고, 전체 모집단의 평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전체 모집단의 정보는 있지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 문자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듯이 이 평균은 전체를 다 더하고 전체 사례수로 나눠라. 이 시그마를 풀었으면 이렇게 풀었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그럼 이거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면 요 n은 상수니까 앞으로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면 되는데, 요거를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즉 여기서는 뮤 나오는 게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좀 삭제를 했지만, 만약에 x라는 게 있으면 여기 x1, x2, x3에서 쭉쭉쭉 나가서 sn이 나온단 말이에요. 첫 번째 집단. 즉 여러분들이 전체 모집단이 있을 때 거기서 임의대로 표본을 뽑으면은 이런 식의 표본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 두 번째 이제 뽑아요, 계속. 그러면 두 번째에서도 역시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쭉쭉 뽑히겠죠. 근데 이거와 이거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여기는 이제 두 번째니까 두 번째 뽑힌 거다. 이런 식으로 쭉 해서 x를 k번까지 뽑아버리면 x가 2, 3 쭉쭉쭉 해서 xn이 되는데, 여기는 k번째 뽑은 거죠. k번째. 이런 식으로. 왜냐면 지금 모집단은 무수히 많고 우리가 뽑은 샘플은 그때그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여기 다른 샘플들이 나와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하면 요 x1에 대한 평균이 나와요. 그리고 x2에 대한 평균, x3에 대한 평균. 자, 이게 바로 요걸 설명한 거. 그래서 뮤. 그러면 이게 10개가 있으면 10개의 뮤가 생기고, n 20개면 20개 뮤가 생기고, 들어와서 삭제 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표본의 평균의 기대값은 모집단의 뮤와 일치를 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표본의 평균을 구할 때 n-1로 나누는 게 적합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요 부분이죠. 시그마 부분. 시그마와 그 다음에 S인데요. 시그마 제곱은 모집단의 분산을 뜻하고요.
표본의 분산은 S제곱으로 나타냅니다. 근데 이 S제곱으로 나타나는 이 표본 분산의 특징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S제곱이 약간 커요. 자, 그 큰 이유는 뭐냐면은, 자, 위는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요 수식이 이해가 안 되시면 임의의 숫자를 넣어보세요. 여기 3, 3, 그 분모에다가 5를 넣고 4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 모집단은 5분의 3이 되고 요 표본은 4분의 3이 돼요. 그럼 비율적으로 봤을 때 요게 더 크다고요. 4분의 3이. 5분의 3보다 4분의 3이 훨씬 커요. 뭐 이거를 뭐 산수 시간도 아니고 풀어줘야 되지는 않겠죠.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쯤 이 분수 얘기 나올 거예요. 5분의 3이 크냐 4분의 3이 크냐, 이건 초등학교 한 3, 4학년 그 분수 문제 나올 거예요. 뭐 가분수 진분수 하면서. 자, 상식적으로 보면은 5분의 3보다 4보다 3이 크단 말이에요. 그 일반적으로는 요 표본에서 얻은 이 분산이 모집단에서 얻은 분산보다 크다. 그리고 두 번째, 자유도 n-1이다라는 건데 자유도의 개념으로 해서 도입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만약에 여기 어떤 지금 원점수고요, 평균이에요.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우리가 표준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10개의 정보가 있다면 10개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고정돼 있다면,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산이 하나 고정돼 있다면, 즉 이런 개념인데, 지금 1, 2 모르는 숫자예요. 4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는 1이 나오는 줄 알아요. 왜? 이건 고정돼 있으니까. 이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주어진 정보는 두 개예요. 여기에 x1, x2, x3인데 이거는 불필요한 정보예요. 이게 주어졌다면. 그래서 이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n-1의 정보만 있으면 구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유도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자유도의 개념으로. 왜냐면 여기서 평균이 빠져나가잖아요. 평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기대값을 이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걸 풀어주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기대값에 대해서 뭐냐면, 자 보세요. 아까 설명했듯이 전체 모집단이 있어요. 이만큼의 모집단이 만약에 우리나라 모집단이라고 하면 거의 5천만 명인데 5천만 명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연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에서 뽑을 수도 있고, 자 이거 보세요. 서울에서 뽑고 부산에서 뽑고 대전에서 뽑고 다 뽑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서울에서 뽑은 인구, 부산에서 뽑은 인구, 대전에서 뽑은 인구, 인천에서 뽑은, 그때마다 다 표본들은 다 달라요. 표본들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단은 n-1로 나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 집단에서 얻은 정보는 전체 평균에서 사례수 각자를 빼고 더한 다음에 제곱해서 n-1로 나누는 게 이게 분산이에요. 일단 이게 n-1인과 n과의 차이는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접근하면은 분모가 n-1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각 분산마다, 이 표본마다 분산이 계속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하나로 일반화시키면은, 자, 표본에서 얻은 분산은 평균에서 각각의 값을 빼고 그 값을 뺀 것을 제곱을 한 다음에 더하고 그 다음에 더해진 전체 값을 가지고 n-1로 나누면 된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저거 제곱을 하는 이유가 있죠. 저거 제곱을 하지 않으면 0이 나옵니다. 즉 x가 1, 2, 3, 4, 5일 경우에 x반은 3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5에다가 10, 15니까 5로 나누면 3이죠. 빼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되기 때문에 다 더하면 합이 0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없애주기 위해서 다 제곱을 하죠. 제곱을 해서 더하죠. 4, 그러면 제곱하면 10이 되죠. 10이 되죠. 그럼 0이 안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집어넣을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 나왔던 거 뭐냐면 표본 분산의 기대값은 모집단의 분산이다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요걸 알고 있어요. 표본 집단에서 얻은 분산은 이거의 기대값은 모집단의 분산과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하면은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 이거를 그대로 집어넣어요. 그대로 집어넣고 n-1은 상수니까 앞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럼 요 부분만 남아요. 근데 요 부분은 약간 트릭을 쓰는 거예요. 어떤 트릭이면 뮤를 집어넣고 뮤를 빼요. 그러면 요것과 요거 캔슬되기 때문에 요것과 요것과 우측항과 좌측항은 같아져요.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을 더하고 2를 빼는 것 같이 똑같이 뮤를 더하고 뮤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세트가 돼요. 여기 1세트, 2세트.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걸 보면은 요거 방정식 푸는 거 있죠.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저건 중학교 때 배우나? 어떤 중학교 때 정도 배우는 것 같아요. 자, 이걸 그대로 보면 요게 a고 요게 b예요. 그럼 a 제곱 요거 2ab 요거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풀 거예요. 이제 풀 건데 봅시다. 요 상태에서 요 i는 1부터 n까지 나가는 거에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i에 걸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건 상수란 뜻이에요. n개가 있으면 n개의 상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시그마가 n으로 오고 요건 그대로 있다는 뜻이고 일단 요 그대로 두시고요.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또 하나의 또 하나의 트릭을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x바 평균은 그렇죠. x바 평균은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눈다예요. 그 요거를 좌측으로 싹 곱하면 n 곱하기 x바는 요거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여기다가 대입을 시킬 겁니다. 이제 대입을 시킬 거예요. 그럼 봅시다. 대입을 어떻게 시키냐면 요건 a는 그대로 나오고요. 요건 그대로 나오고 그대로 나오고요. 뮤 집어넣고 플러스 요거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요거를 그대로 대입을 시킬 건데 요 부분에서 자세히 보세요. 요 부분에서 요까지 보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나왔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나온 건 뭐냐면 요 x바하고 뮤하고 위치를 바꾼 거예요. 위치를 바꾸면서 뮤가 나오고 x바가 들어가서 여기에 플러스가 마이너스 변한 겁니다. 플러스가 마이너스 변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 트릭을 그대로 그 바꾼 이유는 뭐냐면요. 바꾼 이유는 뭐냐? 요걸 딱 바꾸면서 요항과 요항이 같아져요. 바꾸면서. 그럼 요것도 제곱이 되죠. 요것도 제곱이 되고 그러면 요 2제곱 되니까 n제곱이 두 개 있다는 뜻이고 요거 n의 요 상태가 하나 있다는 뜻이니까 요게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뭐를 푸는 거냐? 요 안에 있는 걸 푸는 거. 요거 푸는 거. 요거.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싹 집어넣어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다시 만들어지죠. 그럼 요 상태에서 또 헷갈리는 부분 요 부분이요. x바하고 뮤하고 자리를 바꿔요. x바하고 이거 자리를 바꿔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게 여기다 제곱을 취하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예요. 2의 제곱은 4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경우에는 위치를 바꿔도 요 값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갖고 오면 요거의 기대값, 요거의 기대값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요거의 기대값, 요거의 기대값.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나중에 설명하고요. 평균의 모범 그 평균의 즉 표본에서 얻은 평균은 어떤 분포를 띠냐면 모집단의 평균과 시그마 제곱분의 n의 분포를 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표본에서 얻은 평균이 요 분포를 띠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앞 슬라이드에서 어떻게 되면 요 부분 있죠. 이거. 요 부분은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요거 x바가 뮤에서 떨어진 거예요. 반대로 잘 생각해보세요. x바 대신에 x를 집어넣고 뮤 대신에 x바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x가 x바에서 떨어진 거, 즉 x의 평균이란 뜻이에요. 즉 이거는 뭐냐면 x바에서 뮤에서 떨어진 거리이기 때문에 x바의 평균이란 뜻이에요. 요거의 제곱이니까 분산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분산 요게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삭제되고 삭제되고 그러면 삭제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요 부분은 아까 했죠. xi에서 뮤에서 뺀 거니까 분산이 되겠죠. 요게 몇 개? n개. 그러면 n 제곱하고 되고 그러면은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여기죠. 이게 왜 n 시그마 제곱으로 나타나는지 요 부분 나타났죠. 이렇게 설명해 줬죠. 요 자체가 시그마 제곱인데 앞에 이 큰 시그마 더하다라는 게 n번 더하라는 뜻이 있어서 n 시그마가 되는 거고요. 요거를 다시 풀면 이렇게 풀어지고 삭제돼서 시그마 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n-1 대신에 n이 돼버리면은 원래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시그마 제곱인데 이 시그마 제곱을 잘 반영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값이 여러분들이 그 표준 편차를 구할 때,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때 n 대신에 n-1을 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적게는 왜 n 대신에 n-1을 써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좀 크게 얘기하면 과연 표본에서 얻은 통계치가 과연 모집단의 통계치를 제대로 반영을 하는가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